안녕하세요. 순금쪽대 유재구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나라가 지방자치제도 실시한 지 30년이 이제 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죠. 이 회사든 국정을 운영하든 두 가지 예산권과 인사권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하나의 그게 이제 권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인사권하고 예산권이. 그런데 30년이 넘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현재 상황이 지방재정권이 한 24%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자체의 예산 권한이 2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렇게 자기가 어떤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은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을 제외한 지방자치 단체장은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공모사업을 받는다든가 내지는 뭐 국비, 도비, 자비 부담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대부분 하게 되죠. 물론 500억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을 거치는 건 변함없어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500억 이하도 예타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예비 타당성은 IMF 때 그 깡듯이 IMF 총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돈 함부로 못 쓰게 그렇게 만든 제도예요. 사실은 불운한 어떤 제도죠. 저희 나라 입장에서 보면 물론 좋은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개발한 연구한 제도는 아니다. 깡듯이 총재가 IMF 상황하에서 무분별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사실 IMF의 그림자입니다. 그런 어떤 쓰라린 과거를 담고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권이 40% 정도까지는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인사권은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지만 지방재정권은 아주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제도를 하려고 하는 목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을 한 40%까지 지방재정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이렇게 한번 다뤄주시기를 건의하고요. 지금 국가 재정 운영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엊그저께 미국 부동산 그 상업부동산 투자 미래세 관련해가지고 투자하셔가지고 1,800억 대손 처리한 거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미국 부동산이 안 좋죠. 4천억짜리 빌딩이 100억에 팔리니까 이런 그 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다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부동산 거품이 이렇게 주저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중국은 10년을 미리 SOC 관련한 사업을 땡겨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10년만큼 부동산이 거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의 상업부동산은 이건 뇌관으로 지금 자리 잡는 거고요. 미국은 특별히 그 상업부동산 관리 안 해요. 스스로 시장에 맡겨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30%가 하락한 상태에서 1,800억이 대손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 해외에 투자한 그런 상업부동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아마 일본도 그런 점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상업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1980년대에 그 돈을 벌어가지고 외국에 그 건물을 많이 사놔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GDP의 뭐 한 3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아마 그 관리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관점에서 하셔야 되고요. 또 그 미국의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에 아마 1,800억인가 2,000억 투자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6비 정도.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무용지물이 아마 돼서 그것도 대손 처리로 가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이렇게 오고 있지 않나 봐집니다. 그거에 대한 점검도 하셔야 되고 작년에 그 세수 부족으로 외평채에서 그 환율 대응 관련 기금이 외평채에서 20조 갖다가 그 세수 부족 메꿨잖아요. 공자금에서 10조. 그 20조 원을 갚지 못해서 외평채 한도를 줄이는 거로 해서 20조를 갚는 형태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재정 운영을 하시면 안 되죠. 외환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외환관리 기금을 갖다 썼는데 그걸 갚지 않고 한도를 줄인다? 그럼 외환관리를 포기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1,410원대에 400억 불을 지금 냈지 해놓은 거 아닙니까? 화냈지. 무조건 사야 되는 건데 1,410원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서 그거를 화냈지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500억 불 빌려온 상황이고 900억 불이라고 하는 1,125조 원을 국민연금에서 지금 환율 관리로 쓰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이 11%가 넘어요. 125조면. 국민연금 지금 900조 정도 되잖아요. 개혁을 해가지고 미래세대한테 부담 안 주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결국 내놓은 게 지금 개인적으로 연금을 들어서 사후 연금을 받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그게 연금 개혁입니까? 각자가 알아서 개인 연금을 들어라? 그거는 연금 개혁 아니죠.
그냥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재정 방향이나 운영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잘 하세요. 왜 대화를 안 하세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건데. 우리 그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박사님들? 왜 갇혀있는 대통령실 안에서만 모든 행정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두리 행정. 그거를 깨지 않으면 나라 망해요. 제가 볼 때는 아집을 버리시고 나만 옳다는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국민 다 죽습니다. 그럼. 투명하게 하셔라. 건전재정을 원하신다면서요. 건전재정의 첫발이 뭡니까? 투명한 재정이에요. 첫발부터 건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건전한 재정을 할 수 있어요? 투명한 재정 관리를 하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제도 관련한 부분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